대구시와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을 추진합니다. 아이를 민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삼성 서비스센터 불법 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전현직 간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날 경우에 최대 2천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공식 보고서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늘면서 웨어러블 캠이라는 영상 녹화 장비가 활발히 보급돼 왔지만 경북 지역에서는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쌀쌀한 날씨에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 요즘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 2도, 봉화는 무려 영하 2도로 한껏 쌀쌀해진 출근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안동은 13도 등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에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지만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신다면 바깥 활동하는 데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계속해서 기온이 평년을 밑돌면서 찬기가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와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 보육을 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부 인건비 지원이 없는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내는 차액 보육료를 시와 도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무상 보육 지원 관련 예산 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전면 무상 보육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대상은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사설 어린이집에 있는 만 3살에서 5살 모든 어린이입니다. 3세에서 5세에 준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한 9천여 명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은 달마다 4만 9천 원에서 7만 1천 원까지 차액 보육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살에서 5살 육아 가구가 차액 보육료로 부담하는 만큼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2만 명 가까운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어린이집 무상 보육을 위해 시군을 포함해 141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예산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전체 소요 예산액이 한 171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도내 한 15,000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내년 3월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중학생 모두는 무상급식 혜택을 보게 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삼성 서비스센터 불법 파견 결과를 뒤집은 혐의로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 등 전 현직 간부가 어제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양관희 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합니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과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불법 파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실제 현장 조사를 한 고용감독관들은 불법 파견이라고 봤지만 그해 9월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을 한 차례 연장하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을 지시하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던 권 청장 등이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 쪽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과 내부 문건을 확보하는 등 조사를 해왔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권 청장 수사를 촉구하며 청장실 점거에 이어 지난 17일부터는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을 합법 도급으로 바꿔서 노조가 5년을 넘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2명의 노동자가 자결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구 노동청장 거취가 결정되는 만큼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소식입니다. 경찰 수사가 사업을 총괄한 업체 대표만 형사 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업체 선정 과정 자체가 특혜였고 사업비 20억 원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범죄 혐의점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혐의점을 찾았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업체가 제출한 전자세금 계산서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대가대가 만든 감사 보고서는 많게는 교비 7억 원가량이 낭비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업체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해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대표 A씨를 형사 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나 또 다른 누구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은 찾지 못했습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한 학교 관계자들도 입찰과 자금 집행 과정에서 잘못은 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만큼 무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철 전 총장은 아예 불러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사 결과도 외부에 발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업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처음부터 대학교와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순을 밟고 있어 경찰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섬유 원단 수십 톤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치밀한 수법을 썼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섬유 원단을 생산하는 A씨는 지난 7월 초 경기도로 보낸 섬유 원단이 사라졌다는 거래업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섬유 원단 22톤, 6,200만 원어치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섬유 원단을 빼돌렸습니다. 팩스로 왔는데 물건은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수겠지. 납품하기 무섭습니다. 이 물건 제대로 도착하려는 목적지에. 구속된 55살 김모 씨 등 일당이 찻대기로 섬유 원단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겁니다. 구속된 김 씨는 평소 알고 있던 업체를 통해 피해자 A 씨에게 원단을 주문한 뒤 경기도에 있는 가공업체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공범은 원단 가공업체 앞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미리 기다리다가 장소가 바뀌었다며 수고비를 주면서 미리 약속한 장소로 화물차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섬유 원단을 넘겨받은 세계업체도 원단이 주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원단을 받아가지고 가공만 하면 이게 곱하기 2로 되니까 배 이상의 이익을 보니까 알면서도 뭐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원단 가로채기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불황까지 겹친 섬유업계는 경제적 타격을 넘어 부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기가 무서운 정도입니다. 원자재 값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매입자들은 옛날 단가로 물건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섬유업계가 터무니없는 원단 가로채기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최대 2천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면 사고 발생 시 배상액은 주민들의 경우 4,700억 원에 그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리 원전은 최대 2,492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한국전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주의 월성 원전은 1,419조 8천억 원, 울진의 한울원전은 864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사고 피해 예상액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무려 80%에 육박하고 경주시 1년 예산의 1,20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원전 사고 피해는 빠져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에는 한 120만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피난 비용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하는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1,400조 원도 적은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국내 원전 지역의 인구 밀집도와 지역 내 총생산 수치를 적용해 추산한 건데 지난 1970년대 원전 건설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전이 사회적으로 보면 절대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비싼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에 큰 위험 부담과 더불어서 빚을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분명합니다. 반면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상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들에 대한 배상액은 원전 부지당 4,725억 원, 환경 피해 등에 대한 배상액을 합쳐도 1조 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반면 독일은 주민들에게 3조 1,200억 원, 일본은 1조 1,100억 원 등에 달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고 무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대조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전 피해 보상 한도가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 하고 협의를 하는데 적극적인 선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부의 친원전 정책 기조 속에서 과소평가되어 왔던 원전의 각종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관련 소식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어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증인으로 나섰는데요. 배 씨는 과거에 자신이 문화재청에 요구했던 보상금인 1,000억 원을 준다고 해도 상주본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 문화체육관광위 증인대에 선 배익기 씨. 상주본 소유를 단호히 인정하면서도 보관 장소와 위치는 밝히지 않고 보존 상태에 대해선 좋지 못하다며 말끝을 흐립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일일이 참 살펴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함부로 뭐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주본 입수 경위는 기존 입장대로 구입한 헌책 무더기에 함께 섞여 들어왔다고 답했습니다. 배 씨는 본인도 상주본이 국민에게 공개되길 바란다면서도 소유권은 소장자인 본인에게 두고 국보로 지정되는 형태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문화재청에 상주본 추상가치 1조 원의 10%인 1,000억 원을 보상액으로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반환 의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1,000억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1,000억을 받아도 별로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 기성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저 같은 국민이 또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또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국민적 관심으로 소장자가 국감장까지 섰지만 상주본의 소실 가능성만 재확인한 채 국민의 곁으로 돌아올 시간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늘면서 영상 녹화 장비, 이 웨어러블 캡이 몇 년 전부터 활발히 보급돼 왔습니다. 예방 효과를 기대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동안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하고 손으로 강하게 때리기도 합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이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될 때를 대비해 4년 전 전국 처음으로 영상 녹화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구매한 헬멧 부착식 웨어러블 캠만 130여 대, 예산은 5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웨어러블 캠을 붙일 구급 헬멧은 지난달까지 23개, 웨어러블 캠 6대에 헬멧 하나꼴이었습니다. 구급대에 보급된 웨어러블 캠입니다. 이렇게 헬멧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요. 경북소방본부는 2014년에는 이 웨어러블 캠 23대와 헬멧을 함께 구입했지만 지난해에는 웨어러블 캠 100여 대를 구입하면서 헬멧 없이 이 장비만 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헬멧이 지금 보급이 된 게 조금 늦어져가지고 캠은 있었지만 부착을 못했었거든요. 헬멧이 없어서요? 예. 경북소방본부는 뒤늦게 지난 6월 구급대원 헬멧을 사들였고 이달 초 각 소방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구매하려 했지만 업체가 납품을 못하게 되면서 올해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작년에 다 구입을 해주려 했는데 이게 업체가 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올해는 작년에 보급됐어야 됐어요. 그 사이 웨어러블 캠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172대를 보급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경북의 웨어러블 캠 활용 사례가 지금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경북 구급대원이 활동 중 폭행을 당한 건 47건. 도 단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대구시의원 스스로 시의원의 해외 연수를 심사하는 이른바 셀프 심의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의 해외 연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시의원들이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시의원이고 최근 5개 상임위원회 해외 연수 계획 심의도 참석자 5명 가운데 3명이 시의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셀프 심의를 하면서 여행 계획서와 심사 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 기후변화 감시소가 세계 기상기구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이 2014년 독도에 개설한 기후변화 감시소가 세계기상기구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신 의원은 기상청이 등록을 시도하기 전 세계기상기구로부터 국제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 배경에 일본의 항의가 있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기상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 6도, 안동 2도, 봉화는 무려 영하 2도로 많은 곳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안동은 13도 등 평년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더 낮겠고요.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지만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으로 대기 상태가 청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옷차림만 따뜻하게 하신다면 바깥 활동하는 데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6도, 고령 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모두 14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2도, 김천 1도로 초겨울 추위가 느껴지고요.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13도로 평년 수준에 못 미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도, 영양 영하 1도로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3도, 영양 12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4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계속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날이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